청구인이 주장하는 소추 사유의 큰 줄기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고, 세부적으로 수사 과정에서의 김건희에 대한 특혜 제공, 수사심의위원회 미개최, 부실 및 편파 수사, 허위 내용의 보도자료 및 공문서 작성과 배포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탄핵 심판은 일반적인 사법 절차나 징계 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하기 어려운 고위공직자나 법관 등과 같이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의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를 바로잡아 훼손된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제도인데, 청구인의 소추 의결서 및 그 뒤 제출된 준비서면 그 어디를 보더라도 피청구인은 어떤 행위가 위헌 위법인지, 그리고 그러한 위헌 위법 행위로 훼손된 헌법 질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고, 다만 피의자 김건희에 대한 피청구인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그에 대한 불복 이유를 나열하고 있어 마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 이유서를 본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건 탄핵 소추가 헌법 질서 수호와 유지라는 본래의 목적보다는 국회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특정 정당의 당리 당략에 따른 것이라는 의심이 들며, 실제 이 사건 탄핵 소추 의결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를 해제하자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겠다며 예정된 탄핵 소추안 표결 처리를 일시 보류한 바도 있습니다. 거기에 22대 국회 개원 6개월 만에 피청구인을 비롯해 16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는 등 무차별적인 탄핵 소추권이 행사되고 있어 탄핵 소추 제도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특정 조직을 찍어내고 길들이는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점에서 본건 탄핵 심판 청구는 청구인의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져 각하 내지 기각함이 상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세부적인 탄핵 사유를 보더라도 어느 하나 탄핵 소추 사유로 삼기에는 부적합합니다. 첫째, 청구인은 피의자 김건희에 대한 출장조사 내지 방문조사를 통해 특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관련 법령과 전례에 따라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에 대한 경호와 보안을 위해 제3의 장소에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그 전에도 사건의 성격과 피의자의 지위,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제3의 장소에서 여러 차례 출장조사가 이루어진 만큼 이례적인 특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1997년 4월 19일 한보 정투수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수환 전 국회의장과 2012년 2월 19일 새누리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았던 박기태 전 국회의장에 대하여 각 한남동 국회의장 공간에서 방문 출장조사가 이루어진 바 있는데, 당시 검찰은 국회의장에 대한 애우와 전례를 고려해 출장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만약 현 국회의장이 비리 의혹이 있어 이에 검찰이 국회의장 공간에서 출장 방문 조사를 실시하였더라도 국회가 특혜 운운하며 평등원칙을 위반하였다며 출장 조사한 검사를 탄핵 소추 의결할 수 있을지 반문해 봅니다. 둘째, 청구인은 김건희에 대한 불기소 결정에 앞서 수사심의를 거치지 않아 공무원의 성실 의무와 공정 의무를 위반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수사심의의 개최는 법령에서 강제되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개최하지 않았다 하여 곧바로 피청구인이 그 어떠한 직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청구인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공범들의 수사기록, 공판기록 등을 통해 이미 피의자가 범죄에 가담 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다수 존재하였음에도 피의자의 주거지, 휴대전화, 계좌 등에 대한 압수수색 등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관련 증거 등에 대한 사실 확인 및 대질 조사 등 반드시 수사 과정에서 거쳐야 할 통상적인 수사조차 하지 않은 부실 편파 수사로 김건희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내려 검사의 직무를 유기하고 공무원의 성실 및 공정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본적으로 청구인의 이 주장은 준사법기관인 검사의 사법 판단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밖에 보이지 않으며, 이는 검사의 불기소 결정에 대한 항고 절차에서 다투어져야 할 것이고,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는 성실 및 공정 의무는 이행을 강제하고 그것에 대한 규범적 평가를 내리기에 적절하지도 않아 사법적 판단이 될 수도 없는 바, 피청구인에 관한 부실 및 편파 수사는 탄핵소추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형법 제122조 소정의 직무유기죄에 있어서 직무유기란 공무원이 법령 내규 등에 따른 추상적 성실 의무를 게을리하는 일체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 포기 등과 같은 방해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검사인 피청구인의 수사 내용이나 증거에 관한 판단이 불만족스럽다 하더라도 곧바로 피청구인이 직무를 유기하고 성실 및 공정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청구인은 피청구인 2024년 10월 17일자 기자회견에서 허위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하였고, 같은 날 김건희 주가조작 관련 압수수색 영장 청구 및 발부 내역에 관한 자료 요청을 받고서
법사위에 압수영장 내역이라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제출하였고 이후 같은 날 백브리핑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하여 5가지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검찰 출입기자 약 40명의 취재 업무 및 피해자 MBC 등 언론사의 보도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이 보도 자료는 준사법기관인 검사가 그동안 수사에 채집한 증거를 검토 판단한 후 신빙성 있는 증거에 기초해 사실관계를 확정짓고 그에 따른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이기에 이 보도 자료에 담긴 내용들은 수사 결과에 따라 구성된 법적 사실관계임은 분명하고 피청구인은 이 보도 내용들이 모두 사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반면 청구인은 지금까지 수집된 여러 증거들 중 피청구인이 신빙성이 낮아 취신하지 않은 일부 증거에 의존하면서 그 증거에 반하여 피청구인이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하였으니 이를 허위라고 주장하는 것이라 그 증거의 취사 선택에 따라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허위이고 피청구인 입장에서는 사실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 이를 두고 피청구인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구인은 김건희 주가 조작 관련 압수수색 영장 청구 및 발부 내역에 대한 자료 요청을 받고서 법사위의 공문서인 압수영장 내역에 김건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영장이 청구되었으나 기각된 것처럼 기재하여 허위 공문서를 작성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압수영장 내역 순번 1번을 자세히 보면 영장이 청구되었다가 기각된 사건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아니고 코바나 사건임이 명백히 포기되어 있어 청구인이 최소한 사실 확인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의 청구인이 피청구인이 기자회견 후 백브리핑에서 언급한 이 5가지 사항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나 일부 사항에 대하여는 당시 즉석에서 구두로 문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표현이 모호하여 그 뜻이 정확히 전달되지 않아 혼선이 빚어졌지만 답변 전후 전체 취지를 살펴보면 충분히 해명될 수 있었으며 더 나아가 이 부분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국정감사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실에 답변 자료를 제출하였고 언론을 상대로 답변의 바른 취지 그리고 오해를 불러일으킨 부분에 대한 해명 내용을 담은 문자풀을 발송하기까지 하여 피청구인이 허위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언론에 발표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나머지 청구인이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내용들 중 역시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믿고 싶어하는 일부 증거들을 추신한 결과일 뿐 그것이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오히려 그 후 청구인이 믿고 싶어하는 증거들과 정면으로 배치된 반대 증거도 수집된 바 있지만 청구인은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여전히 일부 과거 언론 기사에 의존해 억지 탄핵 사유를 만들어냈다고 보여집니다. 존경하는 재판관님, 결국 청구인이 주장하는 세부적인 탄핵 사유들은 모두 피청구인의 정당한 직무수행 범죄에 속하는 것이고 그의 헌법이나 법률 위반은 찾아볼 수 없는 바 청구인의 본권 탄핵 심판 청구를 즉시 기각시켜 피청구인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기 바랍니다.